토끼는 언제나 빨랐고 거북이는 언제나 느렸다. 빠른 토끼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거북이는 크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빠르고 자신감이 넘치는 토끼를 좋아했다. 그러나 거북이는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다. 토끼는 그런 거북이가 항상 마음에 차지 않았다. 속도도 느린 주제에 자신에게 기죽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장 빠른 내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성가시게 느껴졌다. 토끼는 어느 날 거북이를 향해 외쳤다. 이봐 거북이,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까? 거북이는 그의 말에 별다른 응대를 하지 않았다. 토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을 이어간다. 네가 만약 이 시합에 이기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어때? 거북이는 토끼의 무례한 질문에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의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속도를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을 뿐이기 때문이다. 좋아, 그럼 하는 걸로 알겠어. 일방적으로 시작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속으로 거북이를 비웃고 있었다. 거북이가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 둘이 경주를 한단 말이지?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야? 사람들은 거북이의 패배를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듯 이야기했다. 거기 구경이나 가서 거북이나 실컷 놀려주자고. 출발선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 토끼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언덕마을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은 진짜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토끼는 계속 침묵하는 거북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재빠르게 먼저 출발을 감행한다. 거북이는 그저 천천히 자기의 속도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황당한 광경을 보며 소리내 웃기 시작한다.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거지? 하. 거북이는 시끄러운 그곳에서 그저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의 강의를 듣고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다. 나는 잊고 살아온 한 가지 사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거북이가 아닌 토끼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거북이 같은 종족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자신감, 오만함이 담겨있는 그 눈빛이 말이다. 글쎄, 지속해서 만들라고 한 콘텐츠들을 점검하는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나는 여태껏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보면서 문득 답답한 기분이 든다.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펼쳐진 콘텐츠들이 어쩐지 궤를 그리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감정 담긴 찌꺼기들만 쌓여가는 것만 같고 중요하지 않은 기록들만 쌓여있는 기분. 그런 기분이 차오르자 어느덧 가려진 성급한 마음들이 휘몰아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가 정말 그의 말처럼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접한 것들이 정말로 돈이 될 수 있을까? 마른 장작 옆 마음 안에 심어놓은 불씨 하나가 활활 타오른다. 생각의 불씨는 점점 커져 이제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 토끼는 점점 더 그 불씨를 집어삼키기를 희망한다.
예전에 내가 배웠던 조금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도 이제는 얼핏 반복적인 것도 꽤 된 것 아닌가? 좀 더 세게 정보를 주면 바로 먹히지 않을까? 한번 마음이 급해지자 콘텐츠도 그 마음을 따라가려 한다. 그렇게 제작된 콘텐츠 안에는 자극적인 정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매력도는 높을지언정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콘텐츠의 스타일과는 몹시 다르다. 표면상으로는 정보의 형태지만 결국 판매 페이지와 같은 콘텐츠를 발행한다. 성급하게 업로드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갔다. 나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방금 올린 콘텐츠의 반응을 점검한다. 이상하다. 평소보다 못한 조회수였다. 오히려 평소 달리는 댓글조차 이번에는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뭐지? 그래도 이게 매력적이고 꽤 자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허무함 속에 허덕일 때 등 뒤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님, 오늘 컨텐츠 잘 보았어요? 신이었다. 문득 신이 내 콘텐츠를 봤다는 말을 듣는데 오늘따라 더 민망하고 창피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핑계를 대려는 듯한 내 제스처 앞에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그저 현재의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돌아서지 않고 바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시인, 솔직하게 이런 기록의 흔적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판매가 빨리 일어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급한 성미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빨리 팔고 싶다라. 조급한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민수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수님이 지금껏 만든 콘텐츠만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질로 훅 들어오는 물음 앞에 나는 당황하며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못할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정말 잘 팔릴까 싶은 마음도 들고 정말 보잘것없이 평범한 것이라 자신이 없네요. 만들어 놓은 콘텐츠만 봐도 다 쓰레기만 생산한 것 같고. 좋아요. 지금 콘텐츠 제작하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인 건 분명하군요. 신도 그러셨나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편안해진 얼굴을 한 채 말을 이었다. 작품과 초안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작품과 초안이요? 사람들은 처음 콘텐츠를 만들 때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을 만들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부모님 이야기요? 네, 부모님의 이야기에는 실패하기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초안을 업로드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학력이 높거나 계속해서 사업에서 상승선을 그려본 분들일수록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든 콘텐츠가 유독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반응도 없고 하니. 네, 맞아요. 우린 항상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같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는 나를 위한 선택을 못하죠.
하지만 큰 무엇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실망을 줄 수밖에 없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진 않았네요. 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사람들의 흔한 반응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자꾸 보잘것없고 작게만 보이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딱 제 이야기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낳아야죠. 실패요? 네, 우리의 초안을 막 던져봐야 합니다. 초안을 던지고 습작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명작의 탄생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습작을 던져라? 훈련이 필요하죠. 아직 못 해본 경험을 글로 남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이건 안 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 보세요. 타인에게 약간은 실망을 줘도 좋다는 그런 자신감을 담은 채 말입니다. 신도 그렇게 습작을 쌓아가며 명작을 만들어 가신 거군요. 그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인다. 그럼 습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경험에 대해 솔직함이 우선입니다. 솔직함이요? 네, 민수님. 어때요? 타인의 실망이 두렵지 않다면 민수님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전해줄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험이라? 그의 질문을 듣고 가만히 지나온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그런 관점이라면 실패가 유독 많았던 내 삶은 소재거리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또 하나 스쳐 지나갔다. 지금 그것을 그에게 말해보고 싶어졌다. 첫 단계의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이죠. 차별화는 덤이고 반복되면 신뢰성을 얻으며 점점 빛을 발할 겁니다. 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확실히 머리로만 아는 법칙이 뒤죽박죽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한결 덜어낸 기분이 들었다. 그래, 경험을 기록한다. 내가 겪은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쓰레기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보라는 문턱이 조금씩 낮아짐을 느끼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는 한 번 더 용기 내어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다는 욕구가 솟아난다. 초안은 누구에게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콘텐츠의 업로드는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또 기류가 주는 강력함에 속아 숨을 곳을 찾는 겁쟁이가 될 뿐이다. 콘텐츠의 업로드는 사업의 과정이다. 우리는 사소한 현재를 기록하며 이미 다가올 미래를 다듬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록은 오직 지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콘텐츠도 쓰레기가 아니다.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머금고 있는 황금의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의 방향을 믿고 나아가길. 그게 콘텐츠 모형의 올바른 시작일 테니까. 콘텐츠 고수의 한마디.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전문가가 제 콘텐츠를 보면 비웃을까봐 걱정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막상 물어보면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인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지요. 또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정말로 돈을 잘 버는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라고 불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처럼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달되었을 텐데요. 이는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헷갈리실까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데 적합한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데 적합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혼자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불편함을 잘 알아차리고 딱 그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이 정말 학위를 따거나 또 자격증을 따는 법밖에 없을까요? 학위를 따서 해보려는 분은 그 다음 학위에 연연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해결하려는 분은 또 다른 자격증에 연연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즉 고객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요. 그렇게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집착하게 되면 돈 못 버는 전문가가 되기 쉽습니다. 자존감은 높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돈 못 버는 전문가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책을 보시는 분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전문가라는 유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돈 벌지 못하는 전문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허상에 집착하지도 마세요.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콘텐츠 사업의 비결을 담았다는 이 글귀도 우선 여유롭게 다가옵니다. 39세 김 사장은 어떻게 콘텐츠 부자가 됐을까? 이 타이틀에서 콘텐츠 부자라는 키워드도 저는 사실 좋습니다. 저는 신태순 작가를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라는 책과 줌 미팅 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신태순 작가의 여유로움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도 신태순 작가라고 하면 아이와 길 가다가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춤을 춘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니까요. 북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매일 올리는 콘텐츠를 보면서 완성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업로드 후 조회수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왠지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전문성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승부한다의 내용은 신의 제자 민수님처럼 제가 신태섭님의 제자가 되어 코칭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주인공 민수님은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처음부터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그 다음 단계를 꾸준히 밟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닌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꾸준히 전진해가는 사람.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은 그 경험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 경험의 시간을 양질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제가 기억하고 적용하고 싶은 3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작품과 초안을 잘 구분한다. 처음부터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2. 경험을 기록한다.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 진정한 정보로 먼저 다가가라. 3.
콘텐츠 업로드는 사업의 과정이다. 결과물이 아니다. 요즘 제 콘텐츠가 자꾸 보잘없고 작게 보였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며 다시 용기가 납니다. 저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의 이 순간 사소한 현재를 기록하며 이미 다가올 미래를 다듬어 가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콘텐츠도 쓰레기가 아닙니다. 구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의 경험과 함께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담아보기로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